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반대에 있는 측에서는 뭐 이런 말하는 분도 있죠. 불법 파업에는 손배소 폭탄이 특효약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정부와 경영계는 일단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반대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 대기업들이나 큰 기업들이나 하청업체가 수천 개가 돼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하청업체들도 원청에 대해서 노동쟁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이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파업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게 그 파업을 대응해야 되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 숫자가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원청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들이 파업하는 것만 관여했으면 됐고 하청업체들은 하청업체가 담당해서 하는 걸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이 통과되면서 원청 사업자가 사업주로 추가가 되면서 하청업체들 수천 개에서 만약에 파업이 일어나게 되면 그 책임까지도 또는 협상의 파트너도 역시 원청이 해야 된다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군요. 예,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기업들이나 기업들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파업이 많아지게 네. 되면 그 모든 것을 일일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소송을 금지하게 한 부분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노조의 파업을 일정 부분 좀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고 기업 입장에서는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노조법 3조 개정안이죠?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개정이 되게 되면 사실은 이제 파업이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조항 가운데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손배소 이걸 제한하겠다는 내용. 이종훈 평론가님,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파업에 대응하는 이제 몇 가지 수단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네. 이제 그동안에 그거였던 거죠. 그래서 파업을 조금 이제 자제시키고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약에 파업을 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네. 해서 하게 되면 노조도 이제 파업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런 후폭풍이 이제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 노란봉투법에서 못하게 이렇게 이제 해버리게 되면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수단이 별로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개 조항인데 첫 번째 그 하청업체들 같은 경우에 그 이런 그 파업권을 이제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에 네. 사실은 이 대기업 입장에서는 1년 내내 파업이 이어지는 상황을 예.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이나 이런 쪽에서 개별 그 하청업체별로 파업을 연쇄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만약에 그 계획에 따라서 파업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1년 내내 이제 파업이 진행이 되겠죠. 하청업체 네. 뭐 한 300여 개가 이제 하루에 한 곳씩만 이제 파업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근데 이게 이제 그 모든 하청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서 최종적으로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그 대기업 입장에서는 하나도 일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이제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